자, 연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먼저 문헌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본 연구가 이루어지겠죠. 우선 문헌 연구가 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헌 연구란 무엇이냐 했더니 연구자가 연구 수행 전에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물을 찾아서 검토하는 활동입니다. 즉, 내가 A라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A라는 연구 전에 관련된 연구로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자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연구 논문을 직접 찾아볼 수 있겠죠. 연구자에 의해서 직접 작성된 거니까 1차 자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직접 연구하지 않은 저자가 그런 연구 논문을 보고 쓴 문헌 자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교과서, 백과사전, 개론서 같은 것들, 이런 자료들은 한번 거쳐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2차 자료라고 불러요. 이러한 문헌 연구의 자원을 통해서 문헌 연구를 하는데, 이런 문헌 연구는 왜 이루어지는 걸까요? 살짝 살펴보면은 연구 문제를 발견하거나 정교화하기 위해서, 즉 이러한 문헌 연구를 보면서 이 분야는 부족하구나, 또는 이 분야는 아예 연구된 게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기도 하고, 또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한계와 결함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연구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해보고 생각해본다던가, 해당 연구 분야의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한다던가, 이런 것이 문헌 연구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연구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죠. 이 모집단은 뭐예요?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전체, 남녀의 언어 능력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할 때는 남녀, 이 모든 사람들이 모집단이 되는 거겠죠. 혹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를 알고 싶다, 키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이 뭐가 돼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모수치라는 게 있어요. 모수치는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해요. 모집단이 A라는 속성을 갖고 있을 때 그 A가 모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모집단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형태의 지금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를 살펴보면은 이게 뭐예요? 표본.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를 말해요. 즉, 모집단이 굉장히 큰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굉장히 큰 집단인데 우리가 이 1학년 학생 전체에 몇십만 명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할 때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내가지고 이 표본을 조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본은 모집단 일부이고, 여기서 추정치, 통계치라는 것은 표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아까 모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은 뭐라고 했죠? 모수치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추정치 또는 통계치는 모수치와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같으면 같을수록 그 표본은 더 잘 뽑힌 게 되겠죠. 잘 뽑혔다, 이게 뭐예요? 표본을 뽑는 행위, 이 자체가 뭐예요? 바로 옆에 써있는 표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확률 표집은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 표집, 네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기 전에 이 확률 표집이 뭐냐면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는 표집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무선 표집이에요. 단순 무선 표집이 뭔가 했더니 아무런 의식적인 조작 없이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요소는 동등한 독립 기회를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을 때 무작위로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아무런 조작 없이 그냥
무작위로 1000명을, 100명을 뽑게 되는 거를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해요. 모집단에서 개개 요소가 동등한, 독립된 기회를 가진 채 뽑혀지게 되겠죠. 여기서 독립된이란 말은 뭐예요? 표본을 위한 한 요소 선택이, 한 개의 요소 선택이 다른 요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즉, A라는 요소를 뽑는 것이 B라는 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무작위로 그냥 한 번에 뽑아버리는 거니까. 이때 난수표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숫자들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배합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난수표를 통해서 그냥 추첨식으로 숫자에 따라서 뽑혀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체계적 표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계적 표집은 뭐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는 것. 아까는 1000명이면 1000명, 그냥 무조건 막 뽑았다면 이번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명 중에서 뭐 10명을 뽑으려고 해요. 이럴 때 1번을 뽑고 101번을 뽑고 201번을 뽑고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00명씩 일정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고 있죠. 이런 방법은 무작위로 막 이렇게 뽑는 것, 무작위로 뽑거나 아니면 어떤 엄청난 규칙에 의해서 뽑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선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예를 들어 아까 1번, 101번, 201번 이렇게 뽑았는데 1번 때에 굉장히 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체육 능력을 평가하는데 1번 학생들이 체육 능력이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었다.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 집단, 잘하는 집단에서만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층합 표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층합 표집은 뭐냐면 모집단 안에 동일한 특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위 집단이 있을 경우에 그 하위 집단들을 구분해서 속성에 따라서 어떤 계층으로 구분해서 그 계층 안에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까 같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체육 능력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럴 때 초등학생 중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겠죠. 이런 속성, 성별이라는 속성에 따라서 우선 여자와 남자에서 쫙 나눠요. 나눈 상태에서 여자에서 단순 무선 표집, 남자에서 단순 무선 표집 이렇게 하는 거를 층합 표집이라고 해요. 이해가 됐죠? 따라서 어떤 표본의 추정치, 즉 각 추정치가 아까 뭐였어요? 표본의 속성, 이런 표본의 추정치가 굉장히 정확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속성대로 나눈 다음에 무선 표집을 했으니까요. 네, 정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표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무슨 여자 남자를 가르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층합 표집을 좀 더 자세히 종류별로 알아보자면 층합 표집에는 비율 층합 표집과 비비율 층합 표집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비율 층합 표집은 우선 각 계층 간에 동일한 표집 비율을 적용하여 표집하는 것을 말해요. 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하면은 아까 남자와 여자를 나눈 다음에 단순 무선 표집을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30만 명인데 여자가 20만 명이야. 그럼 남자가 1.5배 더 많은 상황이죠. 지금 우선 모집단 자체가. 근데 이때에서 단순 무선 표집하는데 각각에서 뭐 50명씩 뽑는다 하면은 어때요? 비율이 맞지 않죠. 따라서 남자 집단에서는 30명, 여자 집단에서는 20명 이렇게 30만 명 대 20만 명이었으면 30대 20, 60대 4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뽑는 것을 비율 층합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비율 층합 표집이 뭔지 알겠죠? 우리가 나눴을 때 30만 명, 20만 명이어도 우리는 어떻게?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뽑는 거죠. 30만 명에서도 60명, 20만 명에서도 60명 이렇게 똑같이 뽑는 거를 뭐라고 해요? 비비율 층합 표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표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군집 표집은 집단을 표집단으로 표집하는 거. 무슨 말이야? 했더니 아까 어떻게 뽑았었어요? 예를 들어 뭐 단순 무선 표집의 경우 100명 중에서 10명을 뽑을 때 그냥 무작위로 10명을 뽑는 것. 이것이었다면 군집 표집은 100명에서 뭐 1번 라인 모아놓고 2번 라인 모아놓고 3번 라인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놨어. 이럴 때 1번 라인 통째로 뽑아버리는 것. 이것을 군집 표집이라고 합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인 또는 행정적인 집단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당연히 장점이 뭐가 되겠어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은 뭐예요? 표집 오차가 클 수 있다.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한 학교의 성적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 무선 표집을 하기에는 시간과 경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군집 표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처음 입학할 때부터 일반에 굉장히 잘하는 애들 막 모여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군집 표집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반에 뽑자 해가지고 뽑았는데 그게 일반이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표집 오차가. 즉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는데 그것이 정확히 모집단의 속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성적이 더 높게 나오겠지. 잘하는 애들은 모아진 반이었으니까. 어떤 군집 표집은 표집 오차가 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집니다. 그 밑에 층화 군집 표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층화 군집 표집 뭐예요?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이 합쳐진 거죠. 따라서 응용해 보면은 모집단을 어떤 속성에 따라 우선 계층으로 구분한 후 나눈 다음에 남녀로 나눈 다음에 집단을 표집하는 방법.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거죠. 남녀로 나눈 다음에 남자 중에서 일반을 통째로 뽑아가는 것. 이것을 층화 군집 표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 알아봐요. 앞에 네 가지는 뭐였어요? 확률 표집. 표집의 원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는 거였다면 이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표집 방법이에요.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야? 현익 표집. 현익 표집이란 연구자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을 표집하는 것을 말해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을 표집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즉 연구자가 일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쉬우니까 일반을 표집하여서 표본으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 목적 표집. 목적 표집은 뭐예요? 연구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 그럼 무슨 뜻이냐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신발 사이즈를 알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표집해서 표본을 써야겠죠.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목적 표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목적 표집은 연구 일반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연구한 그 대상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